네, 안녕하세요. 통생통사 동일 크리에이티브 강동환입니다. 여러분들 평양냉면 좋아하십니까? 저도 평양냉면 매니아라서 평양냉면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맛을 보는데요. 자, 저도 약 14년 전에 평양에 갔을 때 이 옥류관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옥류관 냉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작년 12월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 평양냉면 풍습을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평양냉면과 관련된 영상을 계속 선전 영상으로 내보내고 있네요. 북한에 선전하는 영상을 보면 야, 이 평양냉면 함부로 또 좋아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평양냉면의 모든 것을 다 김정일이 지도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양냉면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당연히 면발, 그리고 육수, 그릇, 고명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 4가지를 모두 김정일이 현지 지도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평양냉면, 우리가 그냥 맛있게 먹는 이 평양냉면이 아주 정치적으로 북한에서 선전하고 있는 그야말로 김정일의 핵심적인 과업이다, 성과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은 모든 것이 선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야, 참 이 평양냉면에까지 이런 정치적인 구호를 많이 넣었다라는 건데요. 자, 먼저 면발, 김정일이 어떻게 현지 지도를 했을까? 1990년 6월이라고 합니다. 김정일이 이 옥류관과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종업원들에게 여기 감자 녹막가루가 몇 프로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한 10%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정일 말로는 이게 10%가 더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평양냉면인지 함경도 냉면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평양냉면은 순 메밀가루만 쓰기 때문에 평양 순면이라고까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봤을 때 감자 녹말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오히려 평양냉면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순 메밀만 사용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순 메밀을 사용하고 있다. 그게 면발의 비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냉면 하면 또 육수죠. 이 육수 1983년 8월 24일 날 김정일이 옥류관에 와서 자, 이 육수 도대체 뭘 쓸까 하다가 닭고기로 육수를 한번 내봐라 이랬더니 종업원들이 아, 닭고기를 하면 뭐 비린내가 나서 뭐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가공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지도를 했다. 그래서 닭고기 육수를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닭고기 육수 김정일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바로 김정숙 어머니에게 배웠던 비법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릇. 평양냉면은 아무 곳에나 담아서 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녹그릇에만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정일이 또 이렇게 지시를 했네요. 예전에 왕들도 사용하던 그 녹그릇을 인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릇뿐만 아니고 젓가락, 수저까지 다 녹그릇으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결국 평양냉면은 녹그릇, 노수저 이걸로 먹어야 제대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냉면을 이루는 4가지 요소를 김정일이 모두 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평양냉면 풍습이 지금까지 인민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에까지 등재됐다라는 선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에 먹는 양이 10,000그릇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0,000그릇. 자, 만약에 우리가 이 한 그릇에 평양냉면을 10,000원씩만 잡아도요. 물론 지금 서울에서는 15,000원, 곱빼기 시키면 20,000원까지 훌쩍 넘는 평양냉면도 있는데 한 그릇에 10,000원을 잡으면 10,000그릇 곱하기 10,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1억입니다. 야, 옥류가 그러면 한 달이면 30억, 1년이면 360억. 야, 한국에서 이 평양냉면 팔면 10,000원만 잡아도 1년에 360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재명을 비롯한 경기도 한때 평양냉면을 한국에서 개설한다 이렇게 한참 떠들어댔던 때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계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루에 10,000그릇. 야, 정말 놀라운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어복쟁반이라고 아시죠? 뭐 이 어복이라는 거는 소에서 나오는 하나의 특수부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귀한 거다 보니까 인민 모두가 먹을 수가 없었겠죠. 김정일이 닭고기로 대체해서 해봐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게 언제냐면 고난행군 때죠. 여러분들 고난행군 뭐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뭐 김정일은 이 시기에 쪽잠과 제기밥을 자신도 죽 먹어가면서 그렇게 현지 지도를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자쭉 먹었겠죠. 네. 그런데 쪽잠에 제기밥을 먹으면서 인민들에게 이 어복쟁반을 멀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어복살 대신에 닭고기를 쓰라라고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참 말이 안 되죠.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시기에 인민들을 위한 사랑이 넘친다. 이렇게 또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에서 공개한 이 옥류관 영상 한번 직접 보시면서 평양냉면에 김정일이 얼마나 정치 선전으로 치장되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류관이 일도선 지도 어느덧 60여 년이 됐습니다. 그 세월 속에 옥류관과 평양냉면이란 말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낱말이 됐습니다. 옥류관 국수. 국수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옥류관 국수는 세 그릇 먹어도 송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옥류관 국수 맛은 정말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난 젊어서부터 이 옥류관에 찾아오곤 하는데 정말 그 맛은 독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음식 전통이고 민족성이 아닐까. 문득 그 누군가가 지었다는 시 한 수가 떠오릅니다. 인상적인 넛그릇은 거색 짙은 평양성이런가. 출렁이는 육수는 대동강 물처럼 맑고 물속에 서순 사리는 류경이런 듯 쌓아올린 꿈이마저도 무지개 마냥 아름다워라.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 또 태를 묻은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 적시게 하는 평양냉면. 세상 사람들도 한 번 맛보면 평양의 맛, 조선의 맛으로 기억하고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여기 옥류관에서 일해오면서 오보이 장군님을 여러 차례나 모신 영광을 지닌 경리동지입니다. 우리 옥류관 평양냉면이 민족 음식의 대표작으로 되기까지에는 위대한 장군님이 그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옥류관의 60여 년. 그 나날에 있은 만단 사연들은 가장 넓고 깊은 호수의 물을 포니는 듯 참으로 감회로운 것입니다. 그 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인민들이 다른 알지 못하는,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평양냉면의 고유한 맛을 아는 사람들은 보통 면의 맛부터 평가하곤 합니다. 하다면 그 맛은 과연 어떤 것인지. 1990년 6월 중순 어느 날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우리 옥류관의 평양냉면 맛도 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 평양냉면이 고유한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감자녹 가루를 어느 만큼 섞었는가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꾼들이 10% 정도의 감자녹 가루를 섞었다고 말씀드리자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아니라고, 10%보다 더 섞었다고, 이렇게 감자녹 가루를 많이 섞으면 평양국수에 고유한 맛이 나지 않는다고 결시하셨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메밀가루에 녹말을 많이 섞어서 옥류관 국수가 평양국수도 아니고 함경도 국수도 아닌 본복국수가 돼가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 민족 음식의 고유한 전통이 없어질 수 있다고 간곡히 결시하셨습니다. 사실 평양냉면은 예로부터 순 메밀가루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평양 순면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메밀가루 수송차가 도착했습니다. 옥류관에서 봉사를 시작하기 30-40분 전인데 매일 이 시간이면 이렇게 메밀가루 수송차가 도착하곤 합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국수를 만들 때 메밀가루를 단번에 많이 쌓아놓고 쓰지 말고
그날 쓸 만큼 갈아내서 써야 한다는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평양냉면의 고유한 맛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장군님께서 늘 첫째로 관심하신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여기 엉유관 국수 맛은 그 어느 요리사도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 없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비결을. 여기 요리사 동지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국수는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 국수 발로 말하게 되면 이 굵기라든가 질김도, 육수물이라는 맛과 색깔, 이 꾸미와 고명이 저하, 이 모든 온줌새, 넛그릇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이 결합될 때 그 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요소라도 저하를 이루지 못하면 그 맛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때는 벌써 엉유관 국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국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네, 오늘 다 먹는다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육수 맛을 보도록 합시다. 이곳 옥류관에서는 매일 봉사 시간 전에 밤새 끓여낸 여러 직장의 육수들을 들고 직장장들이 모여게 되는데, 그때 육수의 검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기술 일꾼들이 분광 광도계와 염도계로 그 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류관 국수의 맛이 인민들로부터 대단히 호평을 받던 1983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옥류관에 나오시어 인민봉사정용을 이어야 하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꾼에게 닭고기로 육수를 뽑아보았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일꾼이 닭고기로 육수를 가공해 보았는데 닭고기에서 비린맛이 세게 나서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은 가공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닭고기를 위주로 한 육수 가공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 방법은 김종숙 어머님께서 해방산 기술기 저택에서 몸소 가공하신 방법. 오보이 장군님의 심중엔 언제나 남다르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옥류관을 찾으실 때면 항일의 나날 우등불가에 모여 앉은 대원들에게 서국이 해방되면 모두 평양에 가서 시원한 냉면을 먹자고 하시던 오보이 수령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듯 싶으셨고, 해방 후 수시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접하려고 뜬김 소린 부엌에서 국수를 두르시던 김종숙 어머님의 모습이 절로 안겨오셨기에 우리 장군님 옥류관 국수를 그렇듯 소중히 새겨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육수의 질 평가에서는 이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육수 검사가 끝나자 3명의 요리사들이 모여왔습니다. 우리 옥류관에서는 이제 한 줄에 한 번씩 거기장반 국수의 양념장과 쟁반 국수 양념장에 대한 품평회를 진행합니다. 옥류관 요리사라면 국수 누르기와 육수 만들기, 양념장과 꾸미, 고명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나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것. 더욱이 평양냉면 만들기에서는 모두가 명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야심이고 목표였습니다. 한 가지 놓칠 뻔했습니다. 예로부터 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그릇에 맛을 두고 한 소리였습니다. 세상에 소문이 자자한 이 옥류관 국수도 이 놋그릇이 없었다면 아마 그처럼 유명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른알른한 놋을 짜내 평양 서주를 따라 쭉 들이키고 놀직한 놋쟁반에 면을 말아 시원하게 들을 때 그 놋그릇 일식에 깃든 우리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 다 아는 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국수 그릇을 불수강으로 만들겠다는 일꾼들의 보고를 들으신 어보이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옛날 왕들도 부러웠게 국수 그릇뿐 아니라 젓가락과 술잔까지도 다 노스로 만들어주자고 뜨겁게 겨시하셨던 것입니다. 경리동지의 말에 의하면 어보이 장군님의 수십 차례의 현지 지도와 수십 차례의 교시가 바로 옥류관 국수가 오늘이 이른 남다른 비방이고 바로 그것이 옥류관 국수의 진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 옥류관을 찾는 그 모든 손님들의 그 공통된 심리라고 할까, 빨리 식사실에 들어가서 맛있는 국수를 하겠다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공통된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옥류관은 11시, 12시 다른 시간 동안에 많은 손님들을 봉사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손님들의 기다림 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봉사 활동에서 기다림 시간. 이것 또한 옥류관 국수 맛에 대한 인민들의 평가가 오르내리는 중요한 인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언제나 마음 쓰시던 어보이 장군님께서는 2010년 7월 이곳 옥류관에 사랑의 보노 분배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은 그 보노 분배기를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카드에 의한 봉사 관리 체계로 발전시켰습니다. 한 번에 수백 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기는 옥류관 본관 2층에 자리 잡은 대요리장입니다. 여기에서만도 하루 봉사 시간에 거의 손수백 그릇의 국수가 봉사되며 옥류관에서 하루에 봉사되는 국수는 10,000그릇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곳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해외 동포들과 외국의 손님들이 여기 옥류관을 찾을 때면 놀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식당에서 한 가지 음식이 하루에 10,000그릇 이상씩 봉사되는 이런 희한한 일은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10,000그릇 이상씩 봉사되는 이런 숫자 앞에서는 놀랐을진 몰라도 아마 그것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옥류관을 찾으실 때마다 첫물으심은 늘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가, 국수 맛에 대한 인민들의 평가는 어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옥류관 국수의 맛 그 향유자는 바로 인민이며 그 맛에 대한 평가도 인민들에게 받아야 한다고 늘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옥류관의 평양냉면과 함께 이 고기쟁반국수에도 깊은 사연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옳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던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색다른 음식을 배불리 먹을 것인가 늘 마음 써오시던 우리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문득 오북쟁반국수에 대해서 교시하셨습니다. 오북쟁반국수.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오북쟁반국수 하면은 소 한 마리에서 불과 몇 킬로밖에 나오지 않는 오북살로 꾸미를 만든 그런 국수가 아닙니까? 예, 옳습니다. 네. 옛날 왕궁에서만 먹던 그런 궁중 음식입니다. 네. 일꾼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당시 나라의 형편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일꾼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 계시다가 우리나라의 곳곳에 닭공장들을 건설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닭고기를 가지고 이런 닭고기 쟁반국수를 만들어서 우리 인민들에게 봉사해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자신께서는 썩잠과 죄기밥으로 서강도 강인군기를 이어가시면서 인민들에게는 보다 진귀한 맛을 안겨주시기 위해 바치신 그 눈물겨운 사연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찾아가시며
그 사랑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은 정주동지께서 이제 최근에도 요기에 옥류관이 역시 옥류관이라고 그 사랑과 믿음을 담은 이제 그런 이제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옥류관의 전체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자기 이제 그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먼 후세에도 우리 인민들이 그 맛을 이제 느끼면서 우리 주령님들이 이제 업적을 이제 다시 이제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되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의 저국에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의 결정체인 옥류관 국수.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민족 음식 문화를 찬란히 꽃피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손길 아래 평양의 맛, 조선의 맛을 대표하며 이 세상에 그 이름 더 높이 떨쳐가고 있습니다.